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 교수입니다. 평소 부지런함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장병환 의원 모시고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얼마 전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아마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은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국회 이제 상임위가 미방위인데, 미방위에 좀 예결산 소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이 미방위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쳤고요. 네. 최근에는 국회 이제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이제 광주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정부 측에 꼭 이게 반영을 좀 확대를 해달라고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 예산통답게 또 예산을 챙기고 계시는군요. 네. 네. 지역에는 평상시에 자주 내려오십니까? 네, 이제 국회가 그 일정이 없을 때는 제가 항상 지역에 내려와 있고요. 네. 또 회기 중에도 항상 주말에는 또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역에 내려와서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시게 이제 움직이시다 보면 건강관리 소홀할 수 있는데요. 평상시에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또 해병대 출신인 만큼 이제 네. 건강에는 좀 자신이 있습니다만은 원래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납니다. 매일 5시면 일어나서 네. 이제 스트레칭이라거나 속보로 걷는다거나 하는 이렇게 가벼운 운동으로 해서 건강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주말에 좀 시간이 날 때는 이제 등산을 하거나 이제 좋아하는 테니스를 치면서 이렇게 건강을 이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을 만나면 이제 예산 문제를 이렇게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올해는 이제 재정 악화로 정부 예산 편성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년간 정부 세입이 거의 매년 10억 이상, 10조 원 이상 네. 이렇게 덜 거치는 사정으로 인해서 정부가 특히 신규 사업의 반영이라거나 여러 가지 지방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매우 삭감하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왔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광주의 수건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오랜 기간 쌓은 인맥을 바탕으로 또 이제 적극적인 설득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은 그래도 많이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예. 올해 의원님께서 국정감사에서 이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R&D 투자에서 호남 소외가 심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네.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R&D 예산 규모가 약 16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네. 근데 이 중에서 거의 약 80%가 수도권과 대전 지역으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호남 지역에는 그중에 약 한 5.4%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주가 약 한 4천억 원, 전남이 그 절반이 한 2천억 원 정도에서 약 전북까지 합하더라도 약 5.4%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게 영남 지역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이 R&D 예산이 이렇게 지역 간에 불균형하게 배분이 되면 그것이 결국 미래의 이 지역 발전의 불균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R&D 예산의 균형 발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을 계속 촉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또 지적하신 내용이 이제 정부 출연 기관장의 지역 편중 인사도 심하다 이런 지적도 하셨어요. 네. 실제로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사실 우리 지역 출신 인재로서 역량이 뛰어나고 자질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MB 정부 이후 이렇게 임명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장들 보니까 총 약 한 70명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호남 분으로서 연구기관장을 하는 경우는 불과 8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구가 우리와 비슷한 충청권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배 이상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 지역 출신 인재들이 좀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했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미래부 장관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앞으로 시정책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그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예, 송암산단의 이제 첨단 영상 제작 클러스터, 네. 예, 광주의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예, 남구 송암산단을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인 네.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좀 이게 영어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만 네. 이제 원명은 첨단 실감 콘텐츠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네. 이 사업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영상이나거나 드라마 또 그리고 게임 뭐 이런 문화 콘텐츠 산업을 기획 단계와 그리고 제작 단계 그리고 유통 단계의 전 과정을 이 송암산단 내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네. 우리 광주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이 프로젝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문화기술연구소를 역시 송암산단에 만들게 되는데 네. 이게 차세대 이 문화기술을 원천 기술로 해서 이것을 영화라거나 게임이라거나 또는 그 방송이나 음악 공연 이런 것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네. 이제 컨텐츠 산업의 전 장르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사업으로 본다면 이제 이 첨단 그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있고요. 네. 또 그리고 그 시설과 장비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기 위한 또 이렇게 산업체들이 입주하기 위한 그런 또 건물이 별도로 들어서고요. 이외에도 시민들이 이런 문화 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야외 체험 공간 그리고 야외 스튜디오 이런 시설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서는 산업입니다. 예. 이것이 앞으로 우리 헐리우드처럼 블록버스터 영화까지도 네. 송암산단 내에서 다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명품 문화산업단지로 변모가 될 것입니다. 네. 내년에 이제 그 설계에 대한 그런 예산이 확보되면은 앞으로 네. 이제 송암산단이 새롭게 변화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 사업이 2012년에 이제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이후에 기획재정부의 예타 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 예타 선정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탈락되는 경우도 있었고, 네. 또 그 뒤로 여러 가지로 사업 계획을 또 보완 제출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심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또 이제 사실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의 어떤 보완 자료 제출과 또 실제 타당성 조사를 집행을 하는 기획재정부 그리고 KDI 네. 관계자들을 설득을 해서 마침내 금년에 이제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네. 내년 설계비 예산까지 반영하는 아주 그냥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텐데요. 네. 이 사업이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고 그리고 완성이 되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이 송암산단 그 약 15,000평 부지에 1,013억 원의 사실 이제 사업비를 들여서 하게 되면 네. 사실은 전국에 이러한 첨단 장비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실 영화 산업, 게임 산업에 하는 업체들이 이 송암산단으로 이제 입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약 한 140개의 이 기업이 저희 이제 입주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총 여기에 약 2천여 개의 우리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우리 이제 광주와 전남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그 기반이 사실 이제 아시아문화전당이 이번 달에 개관을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우리 빛가람 혁신도시의 문화예술위원회라거나 컨텐츠 진흥원과 같은 이제 국책 기관들이 입주를 해 있고요. 네. 이 송암산단과 같이 실제 이렇게 문화산업의 제작을 하는, 영상산업 제작을 하는 이 삼각축이 제대로 이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삼각축이 작동됨에 따라서 약 3조 5천억 원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송암산단이 이 첨단 영상 제작 클러스터로 이제 잘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나주 공동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컨텐츠 관련된 기관들과 연계도 좀 해야 되고요. 또 아시아문화 전당하고 연계해가지고 또 제작도 해야 되고 이렇게 좀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직 이제 CT 연구소가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작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이제 그 부분이 내년 이후 구체화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천 기술을 이렇게 담당을 해주고요. 네. 또 이제 아시아문화 전당과 우리 송암산단은 그 원천 기술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네. 또 혁신도시에 입주한 이런 공공기관들은 그것을 국내 또는 그 해외로 유통시키는 기능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세 축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헐리우드 못지않는 네. 이런 문화 콘텐츠의 거점으로 광주가 자리매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광주가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이제 나주 공동 혁신도시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쪽의 협력도 필요하고 또 기타 분야의 협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의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그쪽 이전 기관들과 간담회도 갖고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이제 기관장들과도 저희가 협의를 가졌고, 네. 또 우리 그 입주 기관들의 그 노조 대표자들과도 간담회를 좀 가졌습니다. 네. 주로 이제 그 기관들이 이 제시하는 그 문제점들은 좀 혁신도시의 그 회원의 그 악취가 좀 심각해서 네. 그런 그 거주하는데 좀 많이 지장이 있다 하는 문제에서 그 악취 제거의 문제 제거해서 금년에 좀 내년도 예산에 좀 이미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그 회원을 이전하는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네. 또 이제 그 입주 기관들이 제시하는 문제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되다 보니까 출퇴근 시에 이제 진입도로가 하나밖에 없어서 네. 굉장히 이 정체가 좀 심하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진입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저 광주안도 고속도로 건설과 또 그를 과치해서 진입도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고요. 네. 이외에도 이제 그 자녀들의 그 학교 진학 문제라거나 네. 또 지금 거기에 종합 병원 시설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료 문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시와 전남도와의 노정협의회를 좀 구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네. 제가 광주시와 그 전남도에 연락을 해서 그 노정협의회를 매월 개최하는 것을 정례화하는 그런 체제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나주 공동혁신도시 아마 이제 우리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고용 확대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광주 관점에서 어떤 고민들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이렇게 그 공공기관들이 현재 입주를 해가지고 네. 우리 지역 출신 인재들에게 좀 가산점을 주는 등을 조치를 통해서 네. 우리 지역 그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일자리만으로 사실 우리 청년들의 문제가 다 풀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 본격적인 우리 지역 인재가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기업들과의 연계가 강화돼야 하고 그러면 네. 기업들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우리 지역 대학들과 협력을 해서 이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 맞춤형 인재들을 육성해 내기 위한 교육과정 개설이라거나 네. 이런 것이 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청년 일자리 문제 아주 심각하고 네, 중요한 그렇습니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경우에도 청년들이 저기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고향을 등지고 다른 지역으로 나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네, 실제 수치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한국은행 이제 광주 전남 본부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네. 지금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 광주 지역의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들의 고용률이 36.9%로 전국 평균이었던 40.4%라거나 또 6대 도시 평균 38.6%보다 훨씬 낮아서 우리 인재들이 외지로 네. 유출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고용을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역시 광주가 제조업 기반을 좀 보다 충실히 해야 하고 또 첨단 산업의 어떤 도입 내지는 유치, 기업의 유치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 제조업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R&D라거나 이런 그 신기술 또 유치라거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요. 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라거나 우리 지금 에너지 밸리를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번에 GS 산전에서 6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 지역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투자를 하겠다는 이렇게 협약도 맺었습니다만은 결국 이런 기업들을 끊임없이 유치하고 새로운 신성장 산업에 우리가 거점을 광주에 마련하고 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일자리를 우리 청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업과 지역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에 창당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예, 우리 정당사에서 보게 되면 60년의 역사 흔치 않은 일인데요. 최근에 광주에서 관련돼서 사진전도 열었습니다. 네. 예, 60년의 역사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이제 과거 사실 이제 민주당으로 이야기해야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편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만은 네. 사실 이 새정치민주연합 60년의 역사는 사실은 정통 야당의 그 역사였고 사실 우리나라 어떤 민주화의 역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이런 강한 야당이 없었다면 사실은 지금처럼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했다는 어떤 대한민국의 신화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60년의 역사 속에서 의원님이 보실 때는 가장 의미 있었던 일, 또 혹은 또 가장 안타까웠던 일, 이런 것들이 교차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걸 예를 들 수 있겠습니까? 네, 역시 정당은 기본적으로 정권의 사실은 쟁취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사실 결국은 집권했던 것이 가장 의미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우리 당 집권 10년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죠. 특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MF로 우리 경제가 무너졌던 상황에서 사실은 국민소득을 2만 불 수준까지 IMF를 극복해서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민주당 집권 10년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 발전과 민주화가 동시에 달성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10년의 집권 경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최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당, 즉 말해서 다시 집권을 맡겨도 좋겠다 네. 하고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 오히려 과거보다 후퇴하지 않느냐. 즉 말해서 우리 당을 구성하는 조직원들이 좀 하나로 단결해서 정말 믿음직한 어떤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부분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제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대선도 있는데요. 창당 60주년을 맞이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새롭게 좀 변화해야 된다는 요구와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우리 당에서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우리 당의 혁신 방안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그다지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정권을 맡겨도 좋겠다고 이렇게
믿음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그 점을 찾아내서 정말 근본적인 혁신을 하는 것이 제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혁신안이 나오더라도 사실은 우리 당의 구성원이 정말 똘똘 뭉쳐서 단결해도 사실은 정권 교체를 가능성이 사실은 그렇게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네. 혁신과 단결 이 두 가지가 우리 당에 가장 요구되는 이런 과제이고요. 역시 지금 최근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 네.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사실은 너무 이제 이념적인 측면에서의 싸움이라거나 이런 것보다는 역시 민생을 챙기는 데 있어서 가장 노력을 많이 하는 정당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혁신과 단결, 그리고 민생을 챙기는 정당, 중요히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민심, 예전과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남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또 특별한 노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특히 우리 호남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호남 출신으로서 대권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매우 실망감이 크시고 네. 또 우리 당에 대한 지지도가 예전만 같지 못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 정당 자체로서 정권을 맡겨도 되겠다 하는 그런 신뢰를 얻는 것에 더해서 우리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사실 호남의 예산 배분에 있어서의 차별, 그리고 인재 등용에 있어서의 어떤 차별, 이런 차별 문제를 시정하는데 뚜렷한 성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기대를 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결국 호남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우리 당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내년 총선에서 의원님의 역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내년 총선이 2017년 대선의 사실은 분수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의 어떤 승리는 절대적인 명제이죠. 이제 저는 과거 정부에서도 주로 이제 재정 분야에서 나라 살림을 담당하면서 공직 생활을 해왔고, 또 지난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사실 우리 당의 정책위 의장을 맡아서 우리 당에 그동안 없었던 그 성장 정책이라거나 또 우리 국가 형편에 맞는 또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의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우리 당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저의 역할을 제가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예, 오늘 다양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혹시 못다한 얘기나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야당으로서 60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올곧하게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신 호남 주민들 덕분입니다. 이제 2016년의 총선이 2017년 대선에서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사실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이 승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호남 주민들이 무엇에 지금 분노하고 있고 또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잘 살펴서 다시 새로이 주민들의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자신으로서도 또 이 정책, 정당의 기틀을 세우는데 저희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정치민주연합에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